이건 아주 비열한 기사입니다. 갑자기 왜요? 급발진이요. 이거는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네. 정말. 근데 이 보시면 요 맨 위에 이렇게 사진 이렇게 쓰셨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그 이렇게 이 북한 사람 쓰고 있는 거 이 사진만 딱 저장해서 트위터에 이 사진 올리고 거 봐라. 라고 이게 올라가는 거야. 가짜뉴스 그러니까 저기 쫓아가겠다. 저 화면까지만 올라가는 거구나. 요거까지만 딱 올라가서 해명하세요. 거 봐라.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를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준 기자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산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실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 불화살로 널 정신 용서하지 똑바로 않겠어. 차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도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아 얘네 괜찮다 재밌다 그래도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KBS 정상화 언론혁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작은 힘이 됩니다. 그럼요. 약간 페이크를 줘봤어요. 페이크를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돌아온 네, 저는 영등포의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사병은 다 나왔어요? 아, 설사병 아니고 스탈. 거의 뭐 죽죽 했다고 죽죽. 아, 뭔 소리예요? 거의 뭐 죽죽죽. 그냥 이거 막 샜다고. 아니야.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뭘 먹지를 못해서 잘. 그러니까 안 먹었는데도 막 주르륵. 탈수. 강명수 기자 이제 지금 뭐 폭풍 취재하고 있는 게 뭐 폭풍 설사는 안 좋아. 폭풍 설사 아니고 폭풍 취재. 저희 위장 건강에 대해서 그만 언급해주세요. 네, 난 연구 안 했는데. 아 처음 언급했잖아.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서 강명수 기자 지금 폭풍 취재하고 있. 폭풍이란 말 쓰지 마. 그렇게 하고 있는 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사는 곧 나오는 거죠? 아, 기사는 곧 나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정 기자. 정 기자입니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키행. 네. 아, 뭘 자꾸 하라 그래요. 점점 요새 대충 얘기했잖아요. 아, 이제 나를 모르는 진짜. 사람은 그러니까. 없겠지. 이렇게. 명찰 있죠. 대한민국에 대충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아. 아직 뭐 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아시기 전까지는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 쑥스러워서요. 쑥스러운데 지난번에 뉴스 하다가 진짜 원고에 넣었냐? 갑자기 엔딩에서 뭐 우리가 KBS 뉴스가 뭔가 좀 잘못 실수가 나갔다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과를 바란다고. 시청자 여러분들 사과하세요. 영상 띄울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네, 저희 특파원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사과,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또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거랑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네, 섞였죠. 아니 양해로 얘기하려 그랬는데 자꾸 귀 속 그 이어폰으로 사과 부탁드립니다. 사과 멘트 이래갖고 PD가 소리가 섞여서 머릿속에 섞였어요. 굉장히 프로답지 못한 핑계네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재밌었잖아요. 우케행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다음 오 기자. 네, 안녕하세요. 팩트체크팀 오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팩트 체크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거의 하루에 2개씩 지금. 근데 팩트체크가 가짜 뉴스가 너무 터무니없이 좀 도는 게 좀 그래요. 네, 다음 작가님. 안녕하세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박은진 작가입니다. 앞머리. 집에 있으니까 심심해가지고.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요, 집에 있으니까 심심해서. 졸업했잖아요. 네, 동생이 잘라줬어요. 졸업했어요. 네, 졸업했습니다. 와. 드디어 공식 백수. 드디어 백수가 되었다. 미루고 근데 미뤘던 사실 졸업을. 뭐 백수는 아니지. 저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경무에 시달리는데. 그럼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 그 정규 방송을 한 주 쉬고 뭐 이제 그때 막 너무 일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재학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라이브를 진행했었어요. 그때 근데 거의 3,500분 정도인가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최대로 그 라이브 방송을 봐주시고 내용에 대해서도 꽤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많았다라는 맞아요. 말씀이 많아가지고 12시 다 돼서 끝났잖아요. 1시간 반 정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계속 질문 올라오고 예. 막 이러니까. 그런 실시간 소통을 전문가로서. 통해서 그때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도 누구보다 되게 열심히 이 방역의 주체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신데 중앙일보에서 최근에 장세정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이런 칼럼을 썼어요. 의료 사회주의 김용익 사단. 의료 사회주의가 뭡니까? 이중 코로나 실세가 청와대 이진석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엄청 길게 썼어요, 이 칼럼을. 저도 이제 다 읽어봤는데,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이 뭐냐면 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지경까지 재앙을 키운 배경에는 이 재앙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해요, 이분들. 재앙을 키운 배경에는 사태 초기에 방심하고 오판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결정적이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오판하는 과정에 비선의 역할이 있었다. 뭐 최순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뭐냐면 그 비선 중 한 명이 이재갑 교수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정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이진석 교수랑 친하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의대 동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를 둘러싼 시스템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정은경 본부장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청와대 비선이 뭐 예전부터 뭐 이런 라인이 있고 뭐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다 돌아가고 뭐 그런 얘기. 근데 여기서 이재학 교수님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이 이제 이재학 교수가 이진석 실장의 고대 의대 후배다. 이 실장이 이 고대 의대 동문인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의 말을 자문을 많이 듣는다고 안다고 귀띔했다. 뭐 전해 들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한 사람이 바로 의협 회장이에요 지금 최대집. 이걸 가지고 그냥 쭉 써놨어요. 쭉 써놓고 나중에 이제 뭐 이재학 교수는 뭐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락 안 한다라고 해명했다. 이거 한 줄 써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학 교수님이 이 칼럼에 이제 본인의 생각이 좀 있으셔가지고 자기가 언급됐으니까 이거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유롭 기자가 네. 이 얘기를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 기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건 아주 비열한 기사입니다. 갑자기 왜요? 급발진이요. 이거는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네. 정말 기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같은 업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그러냐면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김 기자 말씀하셨지만 이 기사의 요점은 서울대 교수 출신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밑에 이진석 실장이 있고 이진석 실장과 친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재갑 교수.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언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초반 대응을 못했다는 거는 중국인 입국을 안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기사는 일단 형식은 최대집 의협 회장의 인터뷰를 빌었어요. 이 얘기는 최대집 씨가 한 얘기를 담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맞다고 칩시다. 이거를 기사로 이렇게 내려면 우리 강병수 기자 이런 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기사 쓰려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기사를 내려면 이런 기사는 안 쓰죠. 기본적으로 당사자한테 그쵸. 전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갑 교수랑 결과적으로 이 기사를 쓰기 전에 통화를 안 했어요. 지금 김 기자가 이렇게 이 교수는 이렇게 해명했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는 기사가 나간 걸 보고 이재갑 교수가 그 기자한테 전화해서 따져서 수정한 거예요. 대단히 죄질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기사에 보면 관련 당사자들의 해명과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대부분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자, 이재갑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재갑 교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몇 통이 왔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논설위원이잖아요. 전에 뭐 그 기고를 부탁하는 통화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너무 바빠서 두 번이나 못 받았대요. 지금 너무 바쁘죠 지금.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콜백을 했는데 안 받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 기사 나온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기사 그러니까 그 지면판을 보시면 3월 3일자 기사인데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렇게 해명했다는 이 문장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 조간을 보고 이재갑 교수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 논설위원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하다 해명을 해명도 아니죠 이거는 항의한 거죠. 그랬더니 해명 멘트를 실어준 거구나. 이재갑 교수 말씀으로는 이 논설위원이 그냥 허허 웃기만 했대요. 그렇게 됐네요 이러고. 그거 뭐예요? 그렇게 됐네. 뭐 이재갑 완전 교수의 이 유쾌. 기사에 대한 설명은 이거예요. 여기서 이진석 실장과 봐봐요. 익명을 원한 의료계 소식통이래요. 도대체 누군진 모르겠으나 이진석 실장과 친한 게 결과적으로 지금 비선 실세라는 근거인데 본인은 이진석 실장하고 메르스 때 같이 일은 했대요. 근데 이 코로나 때는 그때는 청와대에 없었으니까 지금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연락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무슨 조언은커녕 대화를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독대를 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런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걸 이렇게 해갖고 조간에 보면은 지금 인터넷 기사는 이게 빠졌는데 이재갑 교수 사진도 있어요. 이 사단 해놓고. 이재갑 교수님을 제가 편드는 게 아니라 감염내과 교수님들이 요새 정말 살신성인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자기 시간 쪼개서 환자들 돌보고 언론 통해서 여러 가지 알리고 하는 분들을 가만히 앉아서 펜으로 이렇게 뒤통수를 쳐야 됩니까? 도대체 이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까지 해갖고 뭔가 지금 정파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인 입국을 안 막았다고 비난을 하고 싶으면 그냥 나름대로 하면 돼요. 최대집 씨 인터뷰 해갖고 하면 돼요. 근데 최대집 씨 얘기를 들어서 이런 기사를 싣고 싶으면 그러면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당사자한테 확인도 안 해놓고 나중에 또 띡 디지털판에 한 줄 걸쳐주고 이거 얼마나 비겁합니까? 어떻게 기사를 이렇게 써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 비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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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밑에 대통령 정치적 지지 그룹의 의존, 김용익 건보 이사장이 진보 핵심. 근데 이진석 실장은 김용익의 제자, 이진석이 이재갑과 엄중식의 자문 받아. 코드 맞는 내 편 전문가 의견만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종식 이후 책임 소재 가려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이렇게 써도 됩니까? 뭐 장세정 논설위원님 뭐 저보다 훨씬 뭐 기자 선배시고 중앙일보에서 나름 뭐 존경받는 기자이실 수도 있고 뭐 그러시겠지만 진짜 이거를 지금 기사 칼럼이라고 써서 이렇게 내보내는 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최대집 씨 인터뷰 워딩이 이재갑 교수의 의견이 이 실장, 이진석 실장을 통해 대통령에 전달될 수도 있다까지예요. 그럼 최대집 씨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의 그렇죠. 추측이니까. 하지만 이거를 기사에 실는 거는 어쨌든 이런 인상을 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취재를 하든가 그 뒤에 나오는 익명을 원한 의료계 소식통 얘기를 쭉 썰을 풀어요. 그럴 것이다. 그런 것을 알려졌다. 마치 의료계 공공연한 한 소문인 것처럼 어떠한 출처도 밝히지 않고 그러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주장을 통해서 지금 이 국면에서 그렇게 시간 쪼개서 어려운 사람 돌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뒤통수를 칩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의료 사회주의라는 말부터 해서 엮으려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기자가. 자, 아무튼 저 이런 기사를 보고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맥 빠지고 이런 거보다. 그렇죠. 맥 빠지죠. 이거는 뭐 좌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근데 요즘에 뭐 언론사에서 정말 수준 이하의 칼럼을 지면에 자꾸 싣고 있는데 네. 진보 보수 언론을 떠나서 싣고 있는데 정말 그러지 말아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자신들의 정책 스탠스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뭐 칼럼을 써도 좀 수준 있는 뭐 좀 봐서 아플 만한 그런 그럴싸한 글을 써야 사람들도 보고 좀 고민하고 그러지. 뭐 소설 써놓으면 어서 뭐 이렇게 들은 얘기도 하면은 누구나 쓸 수 있죠, 이런 거는. 아무튼 그래서 현장에 지금 뛰고 있는 이재갑 교수 저희가 지난번에 모셨는데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재갑 교수의 입장을 저희가 대신해서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로고 듣고 1부의 메인 코너 무치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대들기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프지 마세요. 오늘 저희 방송이 기대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들기의 소식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자, 다이나믹 코리아 정말 요즘에도 정말 다이나믹 정말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편지를 또 네, 보수 대동단결. 갑자기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죠? 이거 이제 감옥으로부터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색이 아니고 사색이 아니라 서신. 서신. 감옥으로부터의 서신이 참 이 신영복 선생 글 진짜 대학 대딩 때 보던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걸 전혀 상관없지만 아무튼 이게 날라오면서 또 정치권이 또 한번 확 뒤집히는 이런 술렁술렁. 정말 다이나믹한 코리아.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굵직한 뉴스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주목하지 못한 뉴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무치 뉴스 브리핑. 자, 우리 오늘 무치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아이템은 우리 정렬 기자가 준비했죠? 네. 네, 무슨 아이템인가요?
3월 1일 일요일에 이수민 기자가 보도한 코로나19 차단 온라인 예배 범투본 등 일부 교회 예배 강행해서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 또 교회죠. 성당 절은 아니었으니까 네. 교회를 취재한 리포트였습니다. 네, 요 기사는 뭐 딱 제목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련해서 인스티즈에 댓글이 뭐라고 달아왔냐면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왔을 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사람된 도리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 그게 같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니겠냐? 뭐 이런 내용의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요 기사를 선정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네. 어떤 이유죠? 일단 요 댓글을 보니까 오늘 한겨레 만평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어떤 분이 딱 요런 교회를 막아놓으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막 교회 문을 두드리는데 뒤에서 예수님 방역하고 계신. 이제 진짜 홀리하다. 머리 모자 이렇게 눌러 진짜 쓰고 땀 흘리고 계신. 그렇죠. 이제 하여튼 멋있다. 뭐 오늘 수원 영통에서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되고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3일 예배에서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하시는 교회들이 뭐 여전히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안 한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테고 제가 꼭 전하고 싶었던 그 한 분이 있었는데 여기 이 리포트에 나오지 않은 아주 기라성 같은 분 어허. 우리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누구죠? 우리의 또 범국본의 김문수 아, 대표님. 우리 순대국집 하시는 김문순대. 아 뭐가 진짜야 왜야? 김문수. 아, 소방서에 전화해서 나 김문순대.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누구죠? 예.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오셨어요?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을 안 해? 그 순대 그때의 김문수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다. 그렇죠. 지금에 비해서. 좀 사실 슬펐어요. 어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문수를 인터뷰했다는 사실을 리포트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네. 이제 이날 일요일이었는데 요 종교계의 움직임 갖고 이제 클로징을 쓰려고 기사를 왜냐면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강행했잖아요. 원래 네. 범국본이 광화문 집회를 3월 1일에 크게 하기로 했는데 네. 못 하고 이제 연합 예배를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하기로 맞아요. 했는데 이제 정광훈 목사는 구속이 돼 있으니까 다른 목사가 주관을 했는데 다른 신문 기사에 봤더니 아멘 하면 낫는다 뭐 이런 발언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발언을 했는지 취재 기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못 들어갔대요. 그 교회. 네. 이 교회는 그날 철저하게 이 언론사 출입을 막았대요. 그래서 교회 설교가 아니라 거의 문재인 규탄 집회 같은 분위기였어요. 막 성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뭐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런 뭘 어떻게 주시고? 뭐 하여튼 심한 말들도 나오고 탄핵해 주시고 그랬나? 아니 그렇게 점잖은 말 아니었어요. 저주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스케치를 하다가 김문수 씨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마이크를 만나서. 직접 네. 대고. 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비상식적이야. 어떻게 김문수쯤 되는 분이 생각이 어떻고 떠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싶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이 기자가 네.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라는 권고도 있는데 네. 굳이 이렇게 모여야 되냐? 그러니까 상당히 불쾌한 표정으로 KBS 기자가 온라인으로 하라는 둥 오프라인으로 하라는 둥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라고 항의성 대답을 대답을 하셨어요. 네, 기자가 한 게 아니라 그건 국가 지침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문재인이가 뭐 그냥 광화문을 막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마스크 다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집회를 예배 강행하는 바람에 보건소에서 그날 다 나와갖고 거기 오시는 분들 열 체크하고 했거든요. 마스크 확인하고 일요일에 안 해도 되는 일을 이분들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출근해가지고. 근데 거기다 대고 보건소 사람들 말이야 마스크나 줄 것이지 다 중국에 갖다 바치고 말이야 이러는 거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수민 기자가 끈질기게 물어봐서 뭐 여러 가지 대답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리포트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수민 기자도 그 과정에서 신도들한테 머리를 맞았대요. 머리를? 왜? 그러니까 촬영 기자를 막는 이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리다가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머리를 이렇게 밀었대요. 그래서 하여튼 이 리포트 자체는 종교계 전체를 다루느라 이 사랑제일교회 상황은 빠졌는데 지금 예배를 강행한 예배를 뭐 아까 김 기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이렇게까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더군다나 보건당국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발언까지 해야 되나 굳이 그런 실태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이제 그 취재에 안 나왔던 보도에 안 나왔던 이제 그렇죠. 취재 뒷이야기죠. 현장에 대한 이야기네요. 근데 그래도 나름 민선 경기지사까지 지낸 분이 어쨌든 어떻게 시민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택으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너무 무책임한 말들을 계속 하시는데. 광화문 집회에서 이제 사회를 보시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더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네요. 네, 멘트들이 아주 많이 다르시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 총선 때 어떻게 잘 자, 다음 말 하지 다음 마. 위험해. 삐 처리로 위험. 다시 정리하세요. 아니 제가 이거 삐로 하려고 총선 때 삐. 삐 이렇게. 자 다음 아이템은 강병수 기자 골랐죠? 네, 저는 3월 4일에 오규정 기자가 쓴 우리 뭐야 이 마스크가 상부상조는 북한에 아니 나 기분이 나빠. 안 묻혔어. 청탁한 거 아니야? 우리 마스크가 북한에 한국 마스크 쓴 북의료진 포착이라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요거 일단 어떤 핵심 키워드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일단 설명해 주세요. 핵심 키워드는 달을 보라고 했더니 손가락만. 네. 달을 보라고 했더니 손가락을 손가락만. 손가락만 다른 아예 만 아예 안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가 없는데 그쵸. 이런 킹 시국에 북한에까지 북한에까지 마스크를 퍼줬다. 다 갖다 줬다. 그런 거 아니냐? 이 문재인 정부 중국으로 이 갖다 주는 것도 모자라서 예? 중국으로 그죠? 갖다 주는 중국도 것도 모자라서 북한까지 줬다. 이거 뭐 종북 빨갱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거 보고. 처음에는 그냥 온라인에서 요게 이제 YTN에서 북한에서도 뭐 코로나 방역을 뭐 하고 있다 이런 거에 자료 화면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뉴스 영상을 쓸 때는 조선중앙 TV에서 올라오는 영상을 저희가 쓰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쓰는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북한 의료진이 열 재는 모습인데.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도 진짜 깨알같이 어떻게 그걸 건너갔어요? 이렇게 영어로 유한, 킴벌리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거꾸로 써 있구만. 그것도 거꾸로 써서 그냥 마스크를 거꾸로, 이제 어. 이렇게 거꾸로 써서 그런 건데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이제 막 돌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마스크 살 사람들 북한 가세요. 마스크 북한에 다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조로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돌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퍼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못 구하는 거다라고까지 까지. 가는 거죠. 갑자기 얘기가 확 커져가지고. 네. 잠깐 이거 강 기자 아이템 그래도 아니에요? 지금 기사에서 한적 있으니까. 그냥 자, 이게 잘 이제 좀 해보세요. 이런 오해 때문에 이런 오해 때문에 잘 들으셨죠? 근데 근데 이런 이런 오해 오해가 좀 때문에. 궁금하긴 하다. 그렇죠. 이런 오해 어떻게 된 때문에. 겁니까?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죠. 유한 확인을 기자가 오규정 기자가 확인을 해봤죠. 이 사람이. 이거 참. 결국에는 적어도 우리가 취재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기록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웃기자 하면 안 돼요? 제 기사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네, 그냥 바로바로 질문하게 하면 안 돼요? 유정아 어떻게 된 건지 네가 얘기해라. 저 제가 설명하면 안 바로 될까요? 해주세요. 아우 답답해. 이게 세모 마스크가 맞아요, 유한 세모. 킴벌리잖아요. 네. 처음에 그러면 이제 유한 킴벌리께 맞아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 글씨가 너무 흐릿하니까. 그래서 유한 킴벌리에 전화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왔나 봐요 언론사에서. 그래도 네, 그러더니 그 이제 그 마스크 자체가 유한 킴벌리께 맞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해야 돼서 그쪽에 전화를 했는데 25년 전에 생산했던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산하고 있는 덴탈 마스크라는 거예요. 그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 마스크가 진짜 유한 킴벌리 거는 맞긴 맞구나.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확인을 해가기 시작했는데 빌드업 오졌다. 그래서 그건 이제 맞으니까 그러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중국을 통해서 수입을 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밀수를 했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가 진짜로 그런 의혹대로 줬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보낸 마스크에 혹시 우리 마스크가 섞여갖고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유한 킴벌리가 그거를 세계 전역으로 수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하나씩 그러면은 따져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정부가 준 적이 없고 유엔의 허락을 받아서 외국에서 들어간 것도 없다. 대북 지원으로 들어간 것도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했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너무 흔하고 밀수도 되게 흔하다. 이런 허무한 결론이. 그런데 강경수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묻힌 뉴스로 고른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템이 근데 왜 묻힌 뉴스냐? 이게 네이버에는 댓글이 뭐 3,000개, 다음엔 6,000개가 달렸는데 이게 왜 묻힌 뉴스냐? 총 달렸어요. 이게 왜 묻힌 뉴스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 댓글을 보면은 이 기사가 아니에요. 기사가 없어. 이거는 이 기사와 관련된 댓글이 정말로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내용은 완전히 묻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사를 봐야 되잖아. 아, 되게 복잡한 묻힌 뉴스네. 이게 제목이 우리 마스크가 북한에 한국 마스크 쓴 북한 의료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봐라. 우리 마스크 북한에 갔네.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기사를 안 읽고 그치.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댓글 대부분이 거 봐라 기사 봐라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 퍼준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뭔가 그래서 이런 말이 하고 싶었는데 이 잘 기사 됐어. 와가지고 오기정 그냥 기자가 딱 그분들에게 이 근거를 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그래가지고 좋은가. 댓글 많이 달린 거야. 반대야. 그 트위터 이거 댓글 읽어주세요. 트위터에 인키지마 원님께서 드디어 KBS가 문재인이의 공작을 밝혔다. 진실은 밝혀진다. 중국으로 빼돌린 마스크가 북한으로 갔단다. 기사 안 읽으셨네. 자, 오기정 기자 본인의 기사 이렇게 해석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너무 슬프죠. 아 진짜 좀 너무하시네. 제목에 그러니까 답을 좀 달아놔요. 사실 아님 뭐 이렇게. 아니 뭐 어쨌든 너무 아니 그러니까 오죽 그러면은 기사 다 읽고 댓글 본 분 중에 이런 분 있어. 네이버에 유하 땡땡땡님이 네이버에는 한국말 이해하는 못하는 사람들만 있나? 한국어 모르는 애들 댓글 어떻게 쓰심? 기사 내용 봤다면 더 이상 이 댓글이 왜 이래 상태가? 놀란 건 이분은 기사를 보고 자기는 이제 기사를 쭉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댓글 좀 봐볼까 추천했구나. 댓글을 볼까 했는데 댓글이 엉뚱한 얘기가 써 있는 거야. 다시 올라가서 내가 잘 못 읽은 거 건가? 봐라. 북한이 그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 보낸 게 이게 북한에 가지 않았냐. 드디어 KBS가 문재인 정권의 이 어두운 공작을 밝혔다. 오기정 기자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따끔한 질책도 있어요. 다음 댓글 강조. 다음에 SD33279님께서 기자가 만들어낸 창조 논란. 기자가 제목 장사하려다가 생긴 일. 제목은 엄청나지 읽어보면 막상 내용은 정반대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목에 약간 좀 제목에 약간 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쓰려다 보니까 제목만 보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오기정 기자가 뭐 질책하려는 건데 왜 이렇게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눌러보지도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기사가 옆에 많이 읽은 뭐 기사 이런 식으로 제목만 나와 있거든. 이거만 보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오해를 사게 했네. 오 기자 뭐 이렇게 오해하라고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제목을 솔직히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제목 장사인데 팩트 체크를 하는 입장에서 가짜 뉴스가 도는 거 이상으로 제 기사가 그러니까 검증된 기사가 읽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제목을 항상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하진 않으면서 그래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끌 수 있을 만한 기사여야 된다는 제 나름의 약간의 제목에 대한 기준이, 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어그로성이 분명히 있는 기사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질책을 듣고 보니까. 근데 그러면 거꾸로 제목에다가 사실 아님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기사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논리를 원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전 그게 싫어요. 싫고 저희들이 기사를 쓸 때는 논리적으로 반박의 여지가 없게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기사를 써나가거든요. 막 빌드업 아까 말씀하신 빌드업 오지다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기사를 실제로 써가고 있어요. 모든 팩트체크 팀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인 그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함께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결과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기정 기자는 어차피 이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군. 그럴 분은 그냥 그럴 분들에게 읽히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 문재인이 보낸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보시기를 맞아요, 바랬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읽으면서 자신의 논리와 생각이 판판이 깨져나가는 거를 네. 이제 네. 기대했다는 네, 네. 그런 하지만- 못된 마음에 너희를 박살내주마. 아니, 근데 실제로 이런 기사가 필요한 분은 그치. 이걸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그치. 모르는 사람이지. 이 말을 믿는 사람들. 네. 아, 저 하지만 이거 보면서- 그분은 여전히 안 안 읽어. 읽으신다. 그러니까 안 읽으시더라고. 아니 내용을 보면서 읽지 약간 않으셨다. 슬펐던 게 아, 뭐냐면 이게 사실 그냥 말도 안 우리나라가 북한에 마스크를 퍼준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사실 한 줄의 페이크 뉴스 때문에 이 기사를 읽으면 진짜 공들여 쓴 기사거든요. 막 유엔 안보리 그 영어 사이트도 뒤져야 되고 막 이건 왜 아니고 저건 왜 아니고 엄청 공들여 쓴 기사예요. 그냥 딱 봐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을 만한 기사인데 심지어 그 페이크 뉴스를 깨기에 이 정도 공을 들이는 것도 슬픈데 심지어 이렇게 공들인 뉴스가 안 말도 읽어. 안 되게 읽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게 뉴스 약간 소비의 뭐라 과정이 좀 이상한 거죠. 이건 전 이거 한편의 진짜 블랙 코미디다. 되게 어. 슬프네요. 코미디, 네. 코미디 슬픈 기사 현실. 제목? 근데 이 보시면 요 맨 위에 이렇게 사진 이렇게 쓰셨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그 이렇게 이 북한 사람 쓰고 있는 거 이 사진만 딱 저장해서 트위터에 이 사진 올리고 거 봐라. 라고 이게 올라가는 거야. 가짜뉴스 그러니까 저기 쫓아가겠다. 저 화면까지만 올라가는 요거까지만 거구나. 딱 올라가서 해명하세요. 거 봐라. 죄송합니다. 너무 악용됐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악용하기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보면서 보면 댓글 막 6,000개인데 그 중에 이거 욕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욕하는 게 한 10개도 안 되고 다 막 문재인 욕하고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마스크 다 퍼졌다. 나는 막 2, 3일 서서 삥삥 돌아도 못 구했는데 북한에 다 있었다. 막 이런.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이거 딜레마다 진짜 이게. 아니, 정말 세상 살기가 힘든 게 정말 어렸을 때 봤던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 이런 얘기를 해. 파주에 북한으로 퍼주려고 실어 나르는 화물 트럭들이 하루 종일 지나가서 시끄럽다는 거야. 마스크를 아니 마스크가 아니라 뭐를. 뭐 여러 각종 가지 여러 뭐든지 지원 간에. 물품들을 네. 파주 많이 가보시잖아요. 자유로에 그렇게 거기가 그렇게 고립된 곳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막 본인들이 확대 재생산을 하는지 좀 왜 이렇게 됐지 싶어요. 이렇게 된 거는 정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다 이 국정원 댓글 조작 그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규정 기자의 사과로 이 아이템은 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제목을 지을 때 좀 더 네. 신중하게 네.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읽힐 수 있다. 네. 공격의 어떤 빌미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목보다 그 사진이 조금 악용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이래저래 그런 걸 우리 진짜 우리 직업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늘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은 본인도 준비했어요. 네. 오규정 기자 준비했습니다. 무슨 아이템이죠? 개신교 안 믿어? 안 뽑아. 교육청 요구도 무시한 사학이라는 이호준 기자 저희 한번 출연도 했는데요. 이호즙 기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호준 기자 출연했어요? 예전에 네. 그 이호준 기자가 쓴 기사인데 이게 좀 그냥 평시 같았으면 화장이 좀 있었을 기사인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좀 완전 묻혀가지고 본인도 아쉬워하고 취재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거를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아까도 보니까 그 이거 관련해서 이호준 기자를 또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저도 그래요? 봤어요. 애를 앞에 딱 앉혀놓고 너 맞냐고 이거 너 맞냐고 막 애를 아니 막 이호준 기자도 잠깐 시간 났는데 그 사이에 같이 있더라고. 이러고 하긴 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대1 레슨을 받고 그거를 잘 전달해 드리고자 스터디를 하고 온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뭘 후배를 뭐 그렇구나. 집합이 아니라 스터디였다. 네. 들어봅시다. 네, 들어봅시다. 자, 핵심 키워드는 뭐죠? 예수 합격 불신 탈락. 그거 연구한 거 아니야 둘이? 예수 합격 불신 탈락. 네. 이게 그 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기사 내용은 네. 이제 그 사립 초등학교에 정교사 정교사 입사 지원을 했던 교사 지망생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핵심 내용인데 네. 이 학교가 이 일광그룹 여러분들 아실 텐데 그 클라라 사건 아시죠? 네. 회장님? 네. 회장님. 그 회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일광그룹의 사학 재단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 이 클라라. 네. 시고 클라라 말하는 거죠? 네. 시국 클라라. 그래서
시국클라라. 근데 이 사학재단이 일광학원이라는 사학재단인데 일광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예요. 일광그룹의 일광재단이 학원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 응.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우촌초등학교인데 네 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네. 이분이 지원을 했어. 네. 근데 이제 채용 이 요강에는 공고에는 없어. 응. 그냥 초등학교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고 나왔는데 네. 면접 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 넌 그 이사장이 왜 종교가 없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개신교니까 네. 왜 종교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냐? 오늘 집에 가서 자신을 반성하고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불합격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불합격도 당했어요? 네. 네, 그리고 불합격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나고 잘렸네. 그러니까 아니 잘릴 거면 혼내지 말든가. 혼냈으면 붙이든가. 이거 취업준비생에서 너무 빡치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무슨 아빠 명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그 지원자의 불합격한 사람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이게 교육청 감사 결과로 다 드러난 그쵸. 거예요. 그 서류에 이미 적혀 있어.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서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떨어뜨린 걸로 모자라서 어떻게 훈계를 했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봤어요. 네.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일단 전형이 3차 전형까지 있다고 채용 공고를 냈어요. 그러면 3차 전형만 진행해야 되잖아. 그거 가지고 결과를 매겨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3차 전형까지 다 했어. 시험도 다 보고 다 했는데 갑자기 4차 전형을 만들어. 4차 전형을 만들어서 그 이사들이 면접을 보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만든 거예요. 하나 더 만든 것까지 오케이 뭐 또 뭐 넘어가, 그냥 넘어가. 그렇다 쳐요. 근데 그 하나 더 만드는 그 면접 과정에서 기독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네. 원래 없었던 4차 네. 요강에서 생긴 거구나. 네. 4차 그래서 과정에서. 원래 이분은 여기가 4명 뽑는 데인데 뭐 성적도 그 합격권 안에 들어 있었고 했는데 그 4차 원래는 계획에 갑자기 없던 그 생긴, 4차에서 순위가 밀려난 거예요. 이거 황당하겠다. 그래서 그래도 종합합산을 해봤더니 그래도 4위가 됐어. 4등이야. 그러면 합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4명 뽑는다 했으니까 근데 3명만 뽑았어. 너무 미웠던 거야. 너무 황당해. 그래서 불합격 결정 사유를 그 학교 측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봤는데, 우선 첫 번째 기간제 교사 경력만 있고 정교사 경력이 없다. 그다음 두 번째 나이가 고령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기간제 교사 경력만 있고 정교사 경력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 앞에 붙은 사람들도 경력이 없는 사람이 됐어. 오케이. 그리고 그건 아니야. 나이가 고령이라고 했는데 붙은 3명이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야. 네.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초고령도 붙였는데. 네, 더 나이 많은 사람도 붙었는데 근데 이제 건학 이념이 하나 남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다. 그럼 이 학교가 그럼 미션 스쿨이냐? 근데 그걸 봤더니 뭐 미션 스쿨이라는 게 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학교는 그냥 일반 그 교과 과정이나 이런 것도 그냥 일반 초등학교예요. 일반 초등학교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사실은 종교적인 이유로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일단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는데 우리 강병수 기자가 뉴스 여기 학교 이거 문제 없는 거다. 학교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입장도 있어요. 이거 KBS 뉴스 홈페이지에 달린 댓글인데요. 올챙이님께서 괜히 사학인가 학교재단 자율에 맡겨야지 왜 교육부가 왈갑을 가? 다음 댓글로. 그다음에 243 땡땡땡땡님께서는 사학인데 안 가시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길 가시는지 기사가 참 이상하군요. 신천지와 더불어서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움직임을 멈추십시오. 민노총 언론인 여러분. 뭐야 이거? 좀 뜬금없는 멘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 근데 사학이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유럽 기자가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퍼플이랑 아이님. 네. 버플님이 세금으로 월급 받고 학교 유지하면서 사학은 무슨 하여튼. 그다음에 IP 땡땡땡님이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믿는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를 안 믿었다고 차별당하지 않는 자유도 포함된다. 미션 스쿨이 뭐가 됐든 관심 없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놀라는 게 이해가 어렵냐.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교육부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감사 착수에서. 교육청이? 네. 어떻게 교육청에서 뭐라고 했나요? 교육청에서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절차상 하자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없던 전형이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원래는 채용 계획이 나오면 그게 이사회가 있으니까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육청에서 감사 들어갔더니 의결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네 이거 해야 된다 하니까 그때서야 이사회에서 갑자기 의결을 한 거예요. 채용 다 진행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뿐더러 그 내용상에 그 고용법이나 아니면은 뭐 인권입법, 헌법 이런 데서 그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해서 탄압받지 않을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안 지켜진 거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학원 이사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청이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근데 이게 지적한 게 말이 되는 게 왜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혁 노무사는 이렇게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이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긴 거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교육청의 그런 지시 네. 이런 거를 잘 받아들여서 이 교사 A 씨는 잘 학교를 다니게 됐나요? 교육청이 이걸 시정하라고도 명령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걸 지금 학교에서 따르지 않고 있어요. 결국 3명만 채용을 한 게 끝인가요? 네, 채용이 안 됐다. 저 이게 이 사학기사 제가 진짜 사학 한 2달간 엄청 열심히 취재했었거든요. 근데 이 보면은 정말 왕처럼 군림한다는 게 이 작은 왕국이에요. 정말 이 이사장을 비롯해서 뭐 재단 관계자들이 진짜 작은 왕처럼 군림하는데 약간 셜록에서 폭로한 그 학교 영남공고인가요? 영남공고 그거는 진짜 믿기지가 않은 네. 정도잖아요. 막 거의 뭐 그냥 회식에서 술 따르라 그러고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항상 내세우는 게 이 재산권이에요. 왜 내 재산인데 사실 내가 여기서 내 권리 행사하는 건데 왜 그거 갖다가 니네가 왈가하냐라는 게 정말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건데 아까 그 다른 거보다 약간 빡친 포인트가 뭐 건학 이념 이렇게 내세우셨잖아요. 근데 깊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사학이라는 걸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뭔가 행정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소위 말하는 지방에 뭐 돈 있고 하는 복지가들이 선한 의지로 만든 게 원래는 그 초기의 건학 이념인 거잖아요. 조금 더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할 때는 사람들한테 교육 기회를 더 제공하겠다.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서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젊은 인재들을 키우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그때 돈 있으신 분들이 그쵸. 많이 만들었죠. 네. 그런 건학 이념이 정말 사학이 내세워야 되는 건학 이념인데 이런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게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제가 댓글창 보면 이제 큰 오해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네이버의 BSG 6땡땡땡님이 미션 스쿨의 설립 취지가 기독교인 인재 양성과 선교에 있는데 설립 취지에 함께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뽑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런 정치적 선동을 하냐? 이 좌익들은 기회만 되면 분열과 선동질이네라고 했는데 미션 스쿨이 아닙니다. 네. 미션 스쿨 아니고 이 그건 아니에요. 학교가 기독교 이념을 따르고 있다는 건 그 학교의 정관에만 있을 뿐이고 이 학교가 뭐 홈페이지나 뭐 어디나 뭐 이런 그 기독교 이념을 표방하는 그런 거는 어디도 내세우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채용을 할 때 그 다음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기독교인에게는 뭐 가점이 주어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거를 고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용 조건에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네,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부가 사립 초중고 대학교를 통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재정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육부가 정시 몇 프로. 근데 사립대는 내 맘대로 뽑으면 그만이잖아. 근데 교육부가 딱 고지를 해요. 이거에 참여 안 하면 재정 보조 사업 안 준다고. 그러면 100%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아까 강 기자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사립 대학도 재정의 절반 이상은 다 국고 보조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립 대학교라고 사립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세운 학교가 아닐 뿐이지 그 재정은 상당수가 교육부 재정에 투입된다는 건 세금이 투입된다는 거죠.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감사도 하는 것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럴 뿐더러 당연히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 거는 뭐 상식에 가까운 얘기고 여기에다 대고 무슨 사학인데 뭔 상관이냐 이거는 정말 현실과 법을 1도 모르는 그런 지적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마음 아팠던 게 취준생 입장으로서 마음이 아팠던 게 댓글에 이 사람한테 너가 더 알아보고 넣었어야지 이런 스쿨인 걸 모르고 너가 넣은 게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학교가 정말 양보해서 이런 기독교 이런 학교라고 해도 공고에 없었으면 저 같으면 넣었을 것 같거든요. 이분이 만약에 나이도 좀 있고 경력도 없었으면 3차까지 갔으면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4차 때 그런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떨어졌다는 걸 알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따가 4차가 없던 전형이야. 그쵸.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는데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고 너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야가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댓글처럼 이렇게 이 사람한테 비난을 하시는 건 조금 저는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면서 마음도 되게 것 아프고. 같아요. 목소리가 떨리네요. 저는 이제 그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에 GINI님이 종교를 이유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차별하고 강요하는 나쁜 행동을 하느니 차라리 종교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도 차라리 그러시길 바랄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악행을 합리화하지 마라. 그러려거든 어떤 경우에도 종교를 내세우지 마라. 네 교만이 저지르는 일이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니 하실 듯요. 이분 뭐야? 그 성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게? 뭐 아니겠죠? 성경을 본 적이 없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이디. 아무튼 이게 지금 네이버에 댓글 이게 제일 그 베스트 댓글. 댓글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분 말씀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오만과 교만, 본인의 오만과 교만과 그런 확신을 다른 사람에 강요하는 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그분 예수님에 대한 좀 모욕이 아닐까요? 예수님한테 걸리면 혼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런 건 좀 앞으로 그래서 이 A 씨가 어떻게 앞으로 좀 뭐 채용이 되실지 어떻게 잘 모르겠어. 이게 좀 이슈가 좀 돼서 좀 시끌시끌하면은 또 이게 뭐 학교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양보하거나 이분에게 좀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지금 이슈가 전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이 기사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농담이 아니라 사회부 그 왜 발제창 저희 항상 올리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올라왔어. 이게 처음 이제 취재가 된 거는 되게 옛날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한참 전부터 한참 전에 취재를 했던 열심히 건데 취재를 했어요. 이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지금 코로나19 보도가 급하네 이건 좀 그러면 뒤로 다음 주에 내자. 그러다가 더 커져.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와. 그럼 더 미루자. 계속 미루고 밀리다가 이제 지금 이제 그냥 이 디지털 기사로 지금 이제 그래서 좀 너무 아쉬운 보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묻혔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로고 듣고 근데 오늘 이 무슨 뉴스 결국 사이다가 전혀 없는 뻑뻑살 리포트. 김문수 사이다. 김문수는 이제 김문수 일갈. 더 답답하지. 우리가 일갈을 해야지 왜 김문수의 일갈을 듣고 우리가 사이다. 김문수의 말이 사이다였나요? 로고 주세요.